안녕하세요. 세종 몽땅부동산 세종 부마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중에 중개 업무 현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재산세제, 즉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에 취득세의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 중에 재산세제 관련법 개정은 부동산의 취득단계의 취득세, 보유단계의 종합부동산세, 처분단계의 양도소득세, 전 단계에 걸쳐서 부동산 투자로 인한 기대 수익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라 하는 3중 규제들과 만들어졌네요. 정부가 일은 잘하는데 너무 잘해서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네요. 오늘은 취득세 세율 개정 사항을 살펴볼 건데요. 세율 개정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취득세 개관을 먼저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이란 지방세법 제6조의 정의인데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 매립, 간척 등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의 정의는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요트 회원권을 취득한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6조의 정의입니다.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고요. 건축물은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저반시설, 도관시설, 급수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입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 정의는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에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택 매매에 있어서의 취득세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10 취득세 개정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710 이전의 버전, 즉 6.17 정부 대책 시 개정된 취득세 관련 사항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유상취득 시 취득세율 구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개 금액 영역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6억 이하, 6억 초과 9억 이하, 그 다음에 9억 초과 영역대로 나눠져 있고요. 각 금액 영역대에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와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 구분의 실익은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즉 국유주택 규모의 주택의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6억대 이하의 취득세율은 1%, 6억 초과 9억 이하의 취득세율은 종전 2%에서 100만원 단위로 0.0066%씩 상승하는 기준으로 바꿨고요. 9억 초과 시에는 3% 취득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취득금액 6억 초과 9억 원 이하 세율 구간에 이른바 슬라이딩 스케일 세율을 적용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거래금액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에 거래 물건이 많기도 했고요. 6억 원에서 1원만 넘겨도 1%에서 2%로 세율이 2배로 점프하게 됩니다. 1원만 낮아도 세율이 달라지게 되니까 불법 다운 계약이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턱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세율 적용 구조를 계단식이 아니라 슬라이딩 스케일 세율 방식으로 개정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유상 옵션을 선택하면서
이 1%에서 2% 세율 경계 구간을 지나는 경우 옵션을 선택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도 발생하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세율 구조 변경은 아주 합리적이다 하겠습니다. 또 하나 알아두시면 유익할 것은 종전 2%대 구간의 중앙금액 7억 5천만 원이 2% 기준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7억 5천 이하 6억 원대는 1%에서 2%대 취득세율이 적용되고요. 7억 5천 이상 9억 구간은 2 내지 3%대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7억 5천만 원이 기준점이 되는 셈입니다. 종전 617 변경 시에 법인에 대한 주택수 제한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Q&A 내용은 이러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인 법인 설립 등으로 세금 회피를 조장할 우려가 있지 않은지 라고 자문해놓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을 모두 탈세 목적으로 볼 수가 없다. 법인 사업자는 법인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회계장부 기장 의무가 생기고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공제, 소규모 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세 분리과세, 부가가치세 관이가세 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취득세 회피를 위해서 모두가 법인을 설립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회계장부 기장 의무가 발생하여 매매, 임대 거래가 투명해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답변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무색해질 정도의 이번에 법인에 대해서 최소 4배에서 최고 12배를 부과시킨 취득세율 개정을 하게 된 것이죠. 지방세인 취득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수 계산은 세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이 점은 국세인 양도소득세 기준과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세대를 분리하고 연령에 관계없이 결혼을 하고 또 소득이 있거나 연령이 30세 이상이면 별도 한 세대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지방세인 취득세의 경우에는 배우자 30세 미만의 자녀가 세대를 분리해도 또 소득이 있어도 같은 세대로 간주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범위에 대한 행정안전부 Q&A 내용입니다. 1세대 범위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정의하고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한 세대로 간주한다 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자녀도 한 세대에 포함되는지, 해당 자녀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라면 한 세대에 포함된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 방식입니다.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한 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하는데요.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을 각각 소유했을 때에는 각각 1주택으로 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등록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등록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710 정부 규제대책의 취득세율 변경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내용의 골자는 법인의 경우 주택수에 관계없이 12% 취득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내용하고, 개인의 경우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은 12%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매우 커져서 주택시장은 당분간 관망 상태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시적 2주택은 적용 배제를 하겠다고 하는 보도자료를 접했습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710 부동산 규제대책의 취득세율 적용 시기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예상컨대 7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상정해서 아마도 통과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그 시행일은
8월 1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710 부동산 대책의 취득세 변경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본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 영역에서 느끼는 점은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다각적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10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주택시장도 많은 민생이 속해 있는 또 하나의 시장인 점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쥐를 몰아도 빠져나갈 곳을 터놓고 몰아야 하는 상식입니다. 잘못하다가 물리지요. 네, 물립니다. 주택시장의 진입장벽을 눕혀놓고 판례해도 이성적으로 납득할 만한 세금이 아니고 안고 있자니 폭탄이라 한다면 다주택자는 어찌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소시민으로서 훈수를 둔다면 양도세율을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낮추고 이른바 유예기간 길게 해주는 출구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마지막 변호로 마무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종몽땅부동산 세종부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